최근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입니다. 승리를 위한 방책 하나를 제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6070 세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여권의 총선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핵심 지역 한강벨트와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의 우위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부산이 위험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3월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게 유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3주 연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총선 지도부는 모두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그룹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 전략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금의 국민의힘이었던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체제는 민주당에게 180석을 허용하면서 보수 우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옥 같은 4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4.15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과 최악의 국정 실패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 그 하나로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도 압도적으로 그 당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 문재인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170석 이상을 전망하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최종 개표 결과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보수 우파는 완전 멘붕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황교안 체제가 이런 참패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었고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물론 보수 우파 유튜버들까지 압도적 승리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거의 7개월 이상 20% 정도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전망하거나 이에 대한 경고하는 목소리마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4년이 흐른 지금 2020년 상황이 반복되는 일은 정말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15 총선 한 달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대에서
7%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7%,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민주당이 15%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반에서 40%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3%, 국민의힘은 34%로 국민의힘이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는 15%포인트 낮습니다. 반면에 정당 지지율에서는 우리가 16%포인트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은 152석을 차지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박근혜 비대위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정당 지지율이 더 막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4.15 총선 판세를 전망해 볼 때 비관적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민주당은 그보다 1% 앞서는 상황에서 양당은 사실상 원점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7.1%, 민주당은 무려 42.8%로 민주당이 5.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그 당시 민주당이 15%포인트 앞서면서 180석을 가져간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 민주당이 5.7%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징후라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불길한 징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7% 내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 신당의 지지율을 민주당에 합산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략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조치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와 투표율을 감안하면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4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국민의힘은 6070 세대에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60대에서 21.3% 앞섰고 70대에서는 32.8%포인트나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6070 지지율에서 33%포인트나 높은 지지율을 얻어서 민주당의 압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되었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6070 지지율 격차는
31%포인트 비교적 안정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6070 지지율 격차가 14%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지고 있는 6070 세대가 대거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한 주요 원인도 바로 6070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갤럽에서는 6070 지지율은 41%에서 31%로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5%에서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무려 21%포인트나 급락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6070 지지율의 하락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전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 있을 때 발가락의 붕대를 감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전략은 중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아파하는 것은 6070 세대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강력한 방책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을 강조해 왔고 결국 정권 교체를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으신다면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6070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산입니다. We can do it. 오늘 후원해 주신 신양호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